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개발지 토지 투자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 그리고 매물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경제 수도가 생기는 새만금에 집중해서 개발지에 그것도 0.1%도 안 되는 세상의 입지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발지 토지 투자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오류, 실수를 하는 게 뭐냐? 인접지를 되게 많이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어떤 개발이 되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인접지에 대한 매물을 많이 소개받고 본인들 자체도 인접지에 대한 투자 지역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보게 되면 인접지의 한 99% 정말 1%도 채 안 되는 분이 인접지 외의 곳을 보고요. 대부분 다수들이 특히나 개인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본인이 스스로 뭐 이렇게 투자해보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접지예요. 인접지가 가장 빠르고 가장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그런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고객님들의 입장은 인접지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어떤 용도의 땅들이, 입지의 땅들이 더 지가 상승이나 지속적으로 단기에도 그리고 지속적으로도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극히 너무너무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하지만 개발지 토지 투자를 하는 일반적인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인접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인 신도시가 내 눈앞에 어느 지역에서 개발이 되고 도로가 나고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개인들의 생각들, 자기의 생각들로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환상이 깨지는 때가 언제냐? 바로 신도시의 핵심 도로가 나고 신도시의 핵심 이제 신도시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면서 상권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일반인들은 깨닫기 시작을 하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21년도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신도시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도로가 착공하는 시기가 2021년도인데 그 도로랑 그런 아파트 시설들이나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는 시점이 내가 살 때에 2003년, 5년 뭐 그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산 땅을 과연 누가 사겠는가, 이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디로 신도시가 들어갔는지도 모르시고 어디로 핵심 도로가 생기는지도 모르고 어떤 지금 개발된 도로 중에 어떤 도로들이 메인 도로인지 어떤 도로가 가장 도시적으로도 핵심 도로인지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 거죠. 얘기를 해주는 전문가들도 있고 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잘 모르시면서도 그냥 모르다 보니까 아는 거가 뭐겠냐? 인접지인 거예요. 그냥 인접지. 그래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의 통계를 내서
또 사례를 보든 어떤 확인을 했든 어떠하든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말하는 인접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밀집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땅값을 좌우하는 건 핵심 도로죠. 땅의 운명, 땅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건 바로 도로예요. 그 도로도 어떤 도로가 나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뭐 그 전에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 그 얘기를 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또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찾아서 제 거를 좀 이어서 쭉 보셨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인접지를 더 중시하지 인구 밀집도를 중시하지 않아요. 그게 아주 큰 허점이죠. 리스크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단기에서 장기까지 보시는 분도 있어요. 내 세대를 떠나서 내 자식 세대가 아니라 손자 손녀의 시대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새만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의외로 내 때에도 빚을 보면서 내 후손들, 내 자식하고 내 자녀들까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새만금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항상 이제 어려울 거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기준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을 드려보면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될까?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해서 정말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인접지를 그렇게 중요시하는데 인접지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 지역이 땅값을 주도하고 먼저 끌고 올라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건 바로 인구 밀집도예요. 물론 이제 쉽게 얘기하려고 1단계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인접지하고 인구 밀접지라는 두 개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그러면 영상도 길어지고 또 이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쉬운 건데 좀 어렵게 얘기하죠? 제가 봐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인접지보다 인구 밀집도가 중요하다. 인구 밀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까워서가 아니거든요. 가깝다고 사람이 몰리지 않아요. 물론 가깝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깝기에 인구가 밀집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가 밀집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자, 첫 번째 아시는 분 있나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인구 밀집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맞아줘야 돼요. 이 조건이 맞아졌다고 무조건 인구가 밀집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만족이 돼야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만족이 되고 세 번째가 만족이 되게 많은 분들이 세 번째를 놓쳐요. 세 번째를 만족을 시키는 조건을 분명히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인구들은 밀집이 돼요. 이 세 번째를 모르시는 분이 1번, 2번 인접지들을 선택을 해요. 하지만 인구가 모이려고 하면 세 가지의 조건이 맞춰져야 하고 세 번째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걸 아시는 분은 인구 밀집 지역을 찾아내죠. 왜죠? 대한민국에서 모든 지역 중에서 땅값을 어떤 전국의 각 14개의 시군 중에서 그 시군 자체에서 보시게 되면 시내권에 있는 그 밀집도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들이 형성이 돼 있는지. 바로 그 지역이 땅값이 높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인구 밀집이 되려면 주거지가 있어야 돼. 당연히 주거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돼 있어야 하고, 인프라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일터가 있어야 합니다. 일터에 주거지가 있는 곳이 더 좋은 거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일터도 여러 가지의 종류로 일이 나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장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사무적인 업무적인 그런 시설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까운 주거지가 인구 밀집도에 아주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놀터예요. 사람들이 문화시설이나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할 수 있고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밀집이 돼줄 수 있는 그 지역에 인구가 밀집이 돼요. 그냥 주거지만 있다고, 그냥 일터만 있다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지역이 바로 인구가 초밀집이 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전에도 제가 영상을 많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세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시내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새만금, 신경제 수도가 생기는 새만금에 과연 시내가 될 곳이 어디겠는가? 인구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조건, 인프라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부분 소도시나 중소도시에서는 영화 보려고 하면 어디로 가나요? 시내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 시내권을 선택을 해야지 인접지는 보통 금방 말한 소도시나 중소도시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나가야 돼요, 시내로. 근데 시내가 비싼가요? 땅값이?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나가야 하는 곳이 비싼가요? 나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그냥 다 몇 분 거리 안에서 다 누리는 그 지역 시내권이 땅값이 높은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답을 풀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 그 지역 중에 그 조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도 소도시가 아니라 중 정도의 도시도 아니고 대도시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시설들은 시내권, 핵심 중심지에, 그리고 소도시, 중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에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핵심 도시가 역할을 하고 나머지 도시들이 소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도 이제는 경쟁력이 없으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질적인 것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가까우면 좋겠지, 가까운데 뭐 하면 뭐라도 좋겠지, 이런 막연한 극히 개인적인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런지도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지금 신도시 개발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예요. 새만금에 투자하시는 분 인접지, 내 인구 밀집지,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느냐, 이 얘기를 해본 거고요. 개발지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이 없는 가까운 지역의 땅을 사는 것인지, 돈이 되는 먼 지역에 있는, 돈이 개발이 되고 돈이 되는 지역의 땅을 사야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하세요. 이것도 오류를 많이 하세요. 되게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은 자기 가까운데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곳, 내가 아는 곳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리스크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되는 지역인지, 돈이 되는 개발이 있는 지역인지, 개발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개발 호재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력이 있는 지역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개발지 토지 투자에 보시게 되면 신도시 개발 지역의 죄송합니다. 이쪽이 글씨가 잘 안 보여. 수도가 생기는 개발지에, 수도에 투자하는, 새로운 수도가 생기는 개발지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혁신도시, 앞으로 생기는 혁신도시 개발지에 투자할 거냐, 이건 거예요. 전국에 개발은 다 있습니다. 개발이 없는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개발이 다 있는데 그 개발지 중에서 신도시, 혁신도시 이런 거, 뭐 특구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수도에 투자할 수 있는데 다른 데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죠. 지속력에 대해서, 그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얘기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개발지 지역에서도 아직 개발은 안 돼 있지만
도시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시 지역의 땅을 살 거냐, 비도시 지역의 땅을 살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시 지역인 쉽게 예를 들면 시내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도시 지역은 시내를 에워싸고 있는 시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땅은 어떤 거를 사겠냐? 평생에 하나 살까 말까 하는 그 땅, 한번 사볼까 하는 그 땅을 2개, 3개, 10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나 2개 살 수 있는데, 그 처음에 첫 스타트를 도시 시내권에 있는 땅을 사고 싶은지 비도시 지역의 시외권의 땅을 사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그걸 선택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저가의 시외 땅, 제가 아까 말했죠, 시외 변두리 땅을 사실 건지, 고가의 시내 땅, 시내 중심권에 있는 땅을 살 건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입지가 좋은 땅이, 입지가 좋으니까 당연히 고가겠죠. 이 고가라는 것이 표현이 조금 저가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고가라고 하는데, 그 저가 땅에 비해서 고가라는 거지, 그 고가 좋은 땅 치고는 고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땅들이 비교적 땅값이 높아요. 왜? 용적률이 높고 시내권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입지가 낮은 땅일수록 저가는 당연하지 않겠어? 입지에서 벗어난다는, 중심권에서 더 옆으로 시외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싼 땅을 크게 사서 뭐 한 방에 어떻게, 이 자체가 논리적이지 합리적이지 않는 투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현도시, 도로와 건물이 있고 집이 지어져 있는 현도시에 투자를 할 것인지, 신도시, 건물이라는 건물은 찾아볼 수도 없고 도로도 없고 논길만 있으면서 심란하게 묘지 있지, 땅 꺼져 있지, 막 솟아 있지, 근데 이곳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지, 여러분은 어떤 땅을 소유하고 싶으냐, 어떤 땅에 투자를 해야겠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아니신가 봐요. 도로가 2차선, 4차선 난 거를, 붙은 것을 사야만 되시나 봐요. 그거는 현도시 투자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현도시, 도로가 낮다는 건 내가 도로 나기 전에 사서 도로를 나면서 제가 수익을 봐야 할 것이, 이미 수익을 누군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주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개발지 인접한 곳을 살지, 아까 이게 인구 밀집지를 살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인접지의 땅들을 많이 공략을 하시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땅은 인접지 땅이 아니고 그 개발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시내권이 땅값이 항상 높습니다. 신시내권이. 되게 많은 분들은 인접지, 어디가 신도시가 들어가는지, 어떤 게 핵심 도로인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일단 인접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인접지에도 도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먼 도시, 멀면서 대도시가 형성이 되는 대도시가 형성되는 자리에 땅을 사야 할 건지, 인접해 있는데 중소도시의 땅을 사야 할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인접지가 중요한 건지, 용도가 상관없이 인접지가 중요한 건지, 용도가 중요한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도가 높다라는 것은 시내권을 의미하고요. 용도가 낮은데 인접지다라는 것은 변두리의 인접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용도가 높다라는 건 개발지와 멀 수는 있지만 시내권이라는 뜻이에요. 자, 도로 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현도시의 땅을 살 건지, 현재 도로가 있는 붙은 땅을 살 것인지, 지금 도로가 없이 논길인데 신도시에 개발되는 땅의 지역에 있는 땅을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걸 사야 여러분한테 돈이 되겠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 있는 땅을 사야 하는지, 계획 도로가 있는 땅을 사야 하는지, 이렇게 수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지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도래하는 내가 팔 타이밍에 그 도래하는 시대의 특징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산업단지의 땅을 사셔야겠습니까? 관광단지의 땅을 사야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산업의 축, 기술의 축, 어떻게 전 세계의 산업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만 하기 때문에 왜요? 지역 선별을 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다 골라서 잘 왔어. 그러면 주거지 땅을 사야겠어? 상가들이 밀집되는 땅을 사야겠어?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4차 산업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원격 서비스로 진행되는 이 요소들을 잊지 마세요. 그럴 때 내가 어디가 더 안전하겠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서 실수하는 게 뭐냐? 트렌드를 읽질 않아요. 부동산을. 내가 살 때의 시대만 생각해요. 살 때의 트렌드를 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팔 때의 그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내가 3년 후에 판다, 5년 후에 팔 때. 그때 핫한 신도시는 어떤 형태일까? 쉽게 예를 들면은 앞으로의 신도시의 특징은요, 스마트 도시입니다. 스마트 도시가 아닌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들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또한 또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개발만 되고 신도시만 생기나 우르르 따라다니는데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역세권이 앞으로 대세겠는가, 습세권이 앞으로 대세겠는가, 이 또한 부동산은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드에 예민해요. 민감해요. 그냥 의류 같은 거, 화장품 이런 것들은 뭐 몇 년에 앞만 내다보면 되지만 솔직히 부동산 같은 건 뭐 건물 하나 짓고 아파트 같은 거 하면 보통 최소 건물이나 뭐 주택 같은 거 최소 20년, 30년 앞을 내다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공실들이 생기면서 문제를 안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처럼 멀리 내다봐야 하는 또 투자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는 가학권이 강세겠는가, 호수 같은 이런 강세권, 호수 이런 데가 더 각광이 되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시 지역의 건축용지, 건물 짓는 땅을 사는데 내 입지가 4층들의 땅들이 4층 건물들이 밀집될 지역인지 타워나 빌딩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인지 여러분들 어떤 입지를 선택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빌딩이 들어갈까? 여기는 원룸 같은 주거지 단지, 단독의 전원주택들이 형성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가 상승하고 무지성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목돈을 챙기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목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테크 투자라는 건 지속력을 가질 수 있어요. 지속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투자를, 그런 입지에 투자를 해야지 일시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한다라는 건 또 끊임없이 재테크를 해야 하는, 재테크를 노동처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동산은 10번 실패했다가 한 번 잘하면 10번 실수한 걸 만회할 수도 있지만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10번 동안 번 돈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노동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권이 움직이지 않은 절대적인 불변의 상권의 입지에 투자하시면 여러분 그런 걱정도 없고요. 아무리 날고 뛰고 기가 막힌 수익을 낸다고 해도요, 장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장타 수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또 많은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현지에 있는 중개사들한테, 부동산한테 가서 투자 상품을 추천을 받는다라는 거 아주 잘못된 거. 또 심지어 더 심한 분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입지까지 정해가요. 어디 주세요. 어디에 무슨 용도 주세요. 그게 또 어떤 면으로는 공부해서 제대로 찾아달라고 하는 건 또 맞을 수도 있지만 공부도 안 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부동산에 추천해주다 하는 것처럼 참 이게 힘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을 사러 왔지만 투자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투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중개하시는 분들도 토지 중개하시는 일반 부동산 중개 일반 부동산을 보면 원룸 같은 거 아파트 그냥 분양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만 특히나 건물 같은 건 하지만 토지 투자 전문가들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개발지가 되면서 토지가 자기 지역에 토지를 하니까 그건 찾아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많아요. 어느 자리가 신도시가 들어가고 어떤 그런 계획을 모르고 파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똑같은 극히 투자를 모르는 개인들이 보는 안목으로 인접지만 강추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새만금 투자요 2023년도 2025년도면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2021년도 오늘 투자할 때 2023년도 2025년도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때 핫한 곳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의 투자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잘못됐다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1%의 땅으로 인생을 바꾸는 수익을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어차피 개발지에 새만금은 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단기간에 얼마 정도 뭐 이런 수익들은 아무 땅이나 잘 사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0.01%밖에 없는 인생을 바꾼다. 나한테 편하게 살고 내 자식 편하게 살고 내 후손들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원하신다면 그런 용도의 입지를 선택하고자 한다고 하면 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도시 계속 전문가들이 분석해온 것들 근거에 의해서 시내권의 인구가 인접보다 더 중요한 게 밀집되는 곳 그 위치를 선점하셔야 한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새만금은요 전체적으로 현지 매물들이 많이 바뀐 상태예요. 90% 이상이 다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들이 새롭게 나올 것도 없고 거기다가 도로들 보상들이 진행을 되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보상을 잘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땅을 내놓지 않아요. 보상받은 지주들이 땅을 내놓겠습니까? 갖고 있으면 돈 되는 걸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더 매물이 숨습니다. 그러다가 매물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가격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도로 나고 돈 되는 거 아는데 내놓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난 토지 투자 처음이야. 근데 왔는데 기이한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왜 현장에 전혀 느낌을 모르고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현장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와서 오늘 왔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냐. 매물들이 없고 보상들을 진행해서 매물이 없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뭐 얼마를 주고 샀어. 근데 바로 옆에 땅인데 얼마를 주라고 해도 이거는요 여러분들 따지시는 분만 손해예요. 왜요? 그 사람은 옆에가 얼마를 받았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지주의 자세에 따라서 지주가 급하고 빨리 돈이 필요하면 더 낮게도 팔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땅인데도 또 그거보다 입지상 못하더라도 뭐 지주가 한가하고 지주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돼 뭐 이 돈 갖다 뭐 딱히 뭐 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팔질 않아요. 여러분들 간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입지 만나서 땅 가격을 깎다가 다른 데서 가져가 버리는 케이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땅에 합리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그리고 또 스피드를 좀 내셔야 한다라는 거. 개발이 끝난 도시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많아요. 뭐 더 좋은 거 나오겠죠, 또 나오겠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문가를 잘 만나서 전문가가 그 자기 지주들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A급 매물을 작업하는 분들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돌아다니는 매물들을 취급하는 중개사들 만났을 땐 그런 매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세월만 보내고 여러분은 좋은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만 계속 하루가 다르게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꼭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0.1%의 땅은요 놓치면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땅이에요. 근데 흔한 땅을 사면 그 땅 말고도 또 나오죠, 당연히. 그 땅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좀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시간 되게 많은 그 99%의 그 개인 투자가들이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 개발지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하면서 인접지, 개발이 되고 있는 인접지 투자를 하지 인구가 밀집되는 신도시, 중심권, 시내권을 투자를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접한 도시만 찾고 다니는 거죠.
이게 아주 큰 허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물론 투자하는 지역마다에 또 틀려요. 그래서 이 얘기가 꼭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는 새만금 신경제 수도가 생각하는 새만금 부안의 중심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새만금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실전 투자할 때 바로바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